말단 병사의 전설 제10장 총을 움켜쥔 채 바닥에 엎드려 항교 문을 조준하던 강진우는 갑자기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 울상으로 중얼거렸다. 누가 나를 저격하려고 노리고 있어. 그 말을 들은 컴퓨터 누나는 멍하니 되물었다. 저격수? 설마. 여긴 우주선이야. 그리고 저놈들 총도 고작 몇 정뿐인데 어떻게 저격을 해? 강진우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진짜야. 딱 그 게임 포비아에서 좀비한테 찍힌 느낌이랑 똑같아. 틀림없이 그 놈이 나 돌진할 때 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말을 하면서 강진우는 이를 갈며 씩씩댔다. 컴퓨터 누나는 급히 영상을 불러왔다. 화면엔 한강도가 의자 뒤에 웅크려 눈을 감고 있었다. 누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뭐야? 쟤 지금 명상 중인데. 강진우는 그 화면을 보더니 머리를 탁 치며 외쳤다. 저거야. 저 자식, 감각으로 내 위치를 잡으려는 거야. 강진우는 고장난 컴퓨터 따윈 신경도 쓰지 않고 위기 탈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요즘 승진 욕심이 폭발한 탓인지 머리가 제법 잘 돌아갔다. 곧 좋은 생각이 떠오른 강진우가 외쳤다. 누나, 컴퓨터라면서. 함교 스피커 좀 울릴 수 없어. 울리게 해. 컴퓨터 누나는 금세 강진우의 의도를 파악했다. 좋아. 음악 틀어줄까? 강진우는 대답하지 않고 온 신경을 바깥 상황에 집중했다. 화면 속 강도는 예상과 달리 바로 문을 열지 않고 한 손엔 총을 들고 다른 손으로 문 열기 버튼을 슬쩍 누르고 있었다. 강진우는 단박에 그의 의도를 간파했다. 몸을 낮춰 몇 걸음 뒤로 물러나며 돌진 자세를 잡았다. 컴퓨터 누나도 이를 눈치채고 흥분한 눈빛으로 때를 기다렸다. 그녀에게 이런 실정 같은 목숨을 건 긴장감 넘치는 일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강진우보다 더 들떠 있었다. 드디어 함교 문이 열렸다. 강도는 즉시 들이닥치지 않고 문 옆에 숨어 잠시 기회를 엿보다가 두세 초 후에야 확 일어서며 총을 들고 뛰어들었다. 강진우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 강도가 일어서는 순간 강진우는 치타처럼 두 발로 튀어나갔고 강하게 몸을 튕겨 공중으로 솟구쳤다. 손에 든 권총은 이미 문 쪽을 겨누고 있었다. 그때 강도 대장이 문 바깥에서 눈을 뜨고 총을 들며 일어서려는 찰나. 컴퓨터 누나는 정확히 그 순간을 포착해 스피커에서 요란한 록 음악을 폭발시켰다. 귀청을 찢을 듯한 록 사운드의 강도 대장은 잠시 얼어버렸다. 그 찰나 튀어들어온 강도는 아직 몸을 제대로 세우기도 전에 강진우의 총탄 4발에 맞아 신음소리 한 번 못 내고 그대로 몸이 통로로 나가 떨어졌다. 그가 튀어오를 때 손에 쥔 총도 힘없이 함교 안쪽 바닥에 떨어졌다. 첫 발싸움이 터졌을 때 강도 대장은 이제 막 몸을 돌린 참이었다. 그는 겨우 반사적으로 총을 들어 발사했지만 총알은 강진우 옆 의자만 박살냈다. 명중률은 형편없었다. 공중에 있던 강진우는 두 발을 연달아 발사했다. 첫 발은 조준 사격 연습, 두 번째 발은 정확히 강도의 머리를 꿰뚫었다. 그리고 곡강도 대장을 향해 한 발을 추가로 쐈다. 강진우는 착지하면서까지 명중 여부를 확인할 여유가 없었다. 다만 강도가 통로로 튕겨나가는 것을 어렴풋이 봤다. 강도 대장은 총에 맞은 뒤 즉시 반응했다. 왼팔이 저린 것을 느끼자 본능적으로 탄막을 뿌리며 함교를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기 전에 간신히 탈출한 것이다. 강진우는 구르며 착지하고 총을 겨누려다 그의 도망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컴퓨터 누나의 실시간 영상 덕분이었다. 그는 간담이 서늘해져 땅에 엎드렸다. 만약 방금 무작정 일어났더라면 벌집이 됐을 터였다. 이 모든 일이 불과 5, 6초 사이에 벌어졌다.
경제석 앞좌석에 앉은 승객들은 그제야 함교 문이 열리고 강도가 뛰어드는 걸 봤다. 이어 터진 강렬한 록 음악과 함께 총성이 섞여 들렸고 곡검은 물체 하나가 튀어나가는 걸 목격했다. 아직 그것이 뭔지 확인도 못한 채 또 다른 실루엣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잠시 후 문은 다시 닫혔고 그들은 피범벅이 된 시체와 어깨를 움켜쥔 강도를 목격했다. 하지만 첫 등급 함교 내부 상황은 도저히 알 수 없었다. 한편 강진우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다. 하마터면 진짜 저 세상 갈 뻔했네. 벽에 난 탄흔을 보며 소름 끼친 강진우는 컴퓨터 누나의 도움 없었다면 벌써 총알바지가 되었을 거라며 감사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떠오른 강진우는 잽싸게 의자 위를 딛고 문 쪽으로 점프했다. 하지만 손을 뻗기 직전 문 옆에 몸을 숨긴 강도 대장이 총을 겨눈 채 대기하고 있는 걸 발견했다. 강진우는 얼른 손을 걷어 문 옆에 몸을 딱 붙였다. 그리고는 침을 뱉으며 투덜거렸다. 쳇! 물에 빠진 놈패는 기회였는데? 한편 컴퓨터 누나는 방금 전 장면을 느릿느릿 리플레이 중이었다. 그녀에겐 이 긴박한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었다. 강진우의 한탄을 들은 컴퓨터 누나가 묻는다. 뭐가 그렇게 아쉬운 거야? 강진우는 입을 삐죽거리며 대답했다. 내가 가슴 쓸어내릴 시간에 바로 추격했으면 그 자식 뒤통수에 한 방 꽂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자 컴퓨터 누나는 화면을 확대해 보여줬다. 봐봐. 네가 달려들었으면 이렇게 바로 뒤통수 노출됐을 것 같지. 저놈, 퇴각하면서도 총구를 뒤로 겨누고 있었어. 강진우는 그 확대된 영상을 보고 식은땀을 흘렸다. 정말이었다. 강도가 총을 허리춤에 붙인 채 아직도 자신이 숨어있던 방향을 겨누고 있었다. 조금만 성급했어도 자신은 벌집이 됐을 것이다. 이 녀석. 뭐야? 강진우는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정도라면 그냥 강도가 아니야. 군인도 쉽지 않다고. 컴퓨터 누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특수부대 출신이야. 특수부대. 강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하지만 이어진 컴퓨터 누나의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게다가 우리나라 출신도 아니야. 뭐? 어떻게 알아? 강진우는 눈을 휘둥그레 떴다. 방금 전 승객 기록을 검색해봤어. 이놈들 4명 다 신분 조작이야. 게다가 얼굴 확인용 비밀번호까지 걸려 있었어. 컴퓨터 누나는 뿌듯한 듯 설명했다. 강진우는 헛웃음을 지었다. 진짜 외국 특수부대가 우리나라 우주선을 털러 왔다고. 목적까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뭔가 수상한 건 확실해. 컴퓨터 누나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지만 강진우는 이미 다시 문 밖을 주시하느라 그 표정을 놓쳤다. 문밖 강도 대장은 여전히 벽에 기대어 한 손엔 총, 다른 손으로 어깨에 약품 스프레이를 뿌리며 지혈 중이었다. 그와 동시에 비상구 쪽에서 다른 강도가 승무원 하나를 붙잡아 인질로 삼고 있었다. 한 손엔 총, 한 손엔 수류탄을 들고 승무원을 등에 딱 붙여 방패 삼으며 조심조심 대장 쪽으로 접근해왔다. 선내는 여전히 귀를 찢는 록 음악이 퍼져 있었고 아무리 소리쳐도 바로 옆 아니면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승객들은 총구로 협박당의 비명을 삼켰고 폭주하는 음악에 마음만 더 헝클어져갔다. 강진우는 문밖 강도 대장이 탄창을 교체하는 걸 보고 깨달았다. 아차, 탄창 갈아야 하는구나. 허리춤을 더듬었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다. 초조해진 강진우는
문득 바닥에 떨어진 강도들의 총을 발견했다. 한 놈이 죽으면서 떨어뜨린 권총이다. 오케이. 강진우는 바로 몸을 굽혀 권총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시체 옆에서 풀 탄창 3개를 찾아내 잽싸게 챙겼다. 수색은 기본이다. 이게 바로 포비아 한 달 생존 경험이 남긴 교훈이다. 그런데 바깥에서는 또다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강도 대장은 인지를 앞세운 부하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그 부하는 인질 승무원을 몰아세워 문 옆까지 다가왔다. 수류탄을 넘겨받은 대장은 총을 들고 한 손엔 수류탄을 든 채 단단히 대비했다. 강진우는 이 모든 걸 눈으로 다 보고 있었다. 로봇 교관에게 군용 수신호 교육을 받은 덕분에 그 손짓의 의미를 알아챘다. 수류탄 투척 준비. 강진우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그는 아직 화약식 총기에 완전히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소리쳤다. 누나! 음악 꺼. 가상 표적 만들어줘. 컴퓨터 누나는 얼떨떨했지만 즉시 음악을 껐고 강진우의 휴대, 헤드업 디스플레이 안에 디지털 타겟이 떠올랐다. 강진우는 곧바로 권총을 한 손으로 들어 표적을 향해 사격 연습을 시작했다. 총성은 짧고 빠르게 이어졌다. 펑, 펑, 펑. 컴퓨터 누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금 실전 중에 에임, 조준, 조정하는 거야. 밖에 있는 강도들은 음악이 꺼진 순간 당황했다. 이어 들리는 총성에 바짝 긴장했다. 제가 겁먹고 막 쏘는 건가? 그들은 착각했다. 강도 대장은 탄수, 총알수를 세기 시작했다. 강진우가 막총을 손에 넣은 초짜라서 100발은 들어 있을 거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하지만 15발째 총성이 멎자 강도 대장은 신호를 보냈다. 인지를 앞세운 강도가 무서워 벌벌 떠는 승무원에게 총구를 들이밀며 재촉했다. 그 승무원은 다름 아닌 처음 강진우를 자리로 안내했던 그 친절한 승무원이었다. 그녀는 온몸을 떨며 문 옆에 손을 올렸다. 제발, 제발, 그 소위님이 나를 쏘지 않게 해줘. 눈을 질끈 감으며 스위치를 눌렀다. 찰칵. 문이 열렸다. 강진우는 탄창을 갈면서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 왼손으로 빈 총을 던지며 순식간에 무장 교체를 끝냈다. 누나, 표적 지워. POD 속 타겟이 사라졌다. 강진우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권총을 고쳐 쥐었다. 누나, 저 수류탄 위력 어때? 그가 묻자 컴퓨터 누나는 대답했다. 폭심 반경 3m. 그런데 아마도 플래시뱅, 섬광탄, 일 가능성도 있어. 만약 최루탄이면 위험하지만 플래시뱅이라면 눈만 잠깐 멀고 끝이다. 하지만 최루탄이면 방독면 없는 강진우는 끝장이다. 둘 다 긴장한 순간 강도들은 선글라스를 꺼내 써버렸다. 좋았어. 플래시뱅 확정. 강진우는 속으로 외쳤다. 그는 허리에 총을 느슨하게 걸치고 통로 한가운데 당당히 섰다. 입가엔 여유로운 미소까지 띄었다. 자, 한번 해보자고. 문이 열리고 승무원이 바들바들 떨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강진우는 총을 들지 않았다. 예상한 대로였다. 진짜 목표는 그녀가 아니라 쓱. 등 뒤에서 작은 물체가 던져졌다.
강진우는 전신을 긴장시키며 그 물체가 공중에 떠오른 순간 방아쇠를 당겼다. 펑! 총성과 함께 강력한 섬광이 터졌다. 화이트아웃. 강렬한 빛에 눈이 멀어 승객들은 비명을 질렀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두 명의 검은 양복 사내만이 눈을 감고 있었다. 첫 번째로 뛰어든 강도는 섬광 속에서 강진우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리고 눈앞에 겨누어진 총구를 목격했다. 순간 이마 한가운데가 벌겋게 터졌다. 총성 한 방. 강도 쓰러짐. 머리통이 터진 강도의 시체는 문턱에 쓰러졌다. 강도 대장은 문틈으로 피를 뒤집었으며 깨달았다. 망했다. 그는 인질 승무원을 잡아 끌어 자신의 방패 삼아 후퇴하기 시작했다. 두려움에 떠는 눈으로 강진우를 경계하며 여전히 총구를 승무원의 허리에 대고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나와! 3번 샌다. 안 나오면 인질 죽인다. 하지만 여전히 난리통 속이라. 목소리는 묻혔다. 열받은 그는 천장을 향해 총 2발을 갈겼다. 탕탕. 총성의 승객들은 비명을 멈췄고 주목은 강도 쪽으로 쏠렸다. 강진우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문으로 걸어 나갔다. 문턱에 쓰러진 시체를 발로 밀어치우고 그는 무심히 문 앞에 섰다. 승무원은 두려움에 고개를 떨궜고 강도 대장은 아직 총을 들어 위협하고 있었다. 총 버려. 손 들고 나와. 강도 대장이 소리쳤다. 강진우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팔을 들었다. 순간 빠른 동작으로 총을 들어 올렸다. 탕! 단 한 발. 강도 대장의 오른쪽 눈에 정확히 명중했다. 피와 뇌수는 벽을 타고 튀었다. 승무원은 순간 움찔했지만 곤목을 조르던 손길이 풀리는 걸 느꼈다. 그리고 뒤돌아본 순간 끔찍하게 찢어진 시체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구역질하며 쓰러졌다. 검은 양복을 입은 두 사내는 강진우가 혼자서 훈련받은 강도 넷을 박살내는 장면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비록 상황이 끝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리에 앉은 채 조용히 속삭였다. 대단한데. 훈련받은 강도 넷을 혼자서. 검은 양복 큰형이 속삭였다. 곁에 있던 동생격 사내는 고개를 갸웃했다. 형, 하지만 저거 하나로 SS 등급 비밀번호를 가질 수 있을까? 큰형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답했다. 단순히 싸움만 잘해서 SS 등급은 못 따. 아마 저 녀석, 군사적 재능이 있을지도 몰라. 둘은 서로 더는 말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닫힌 함교 문을 바라봤다. 근데 승리했으면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아직도 안 나오지? 둘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혹시나 경계할 게 남았나 싶어. 무작정 움직이지 못했다. 한편 함교 안. 강진우는 여전히 입에 활짝 웃음을 머금은 채 양손에 총을 들고 우스꽝스럽게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고 있었다. 예스. 예. 요. 두 손은 총을 움켜쥔 채 팔을 벌리고 다리를 쫙쫙 구르며 자신만의 승리의 댄스를 펼쳤다. 마지막엔 쿨하게 멋진 포즈로 마무리. 총은 허리춤에 척 걸쳤고 입가엔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다. 캬 역시 화약총은 소리가 시원시원해서 좋아. 강진우는 웃음소리 섞어 중얼거렸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그는 슬쩍 총 한 자루를 군복 안에 숨겼다. 히히, 모르면 장땡이지. 어차피 다 반탐지용 플라스틱 총인데 하나쯤 사라져도 모를걸. 게다가 강진우는 시체들에서 주운 탄창도 여기저기 숨겨뒀다. 완벽하다. 강진우는 흐뭇하게 웃었다. 그때 컴퓨터 누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강진우. 강진우는 반사적으로 두 다리를 쿵 모으며 군인식 답변을 외쳤다. 푸후, 나야 나. 컴퓨터 누나는 그 모습에 깔깔 웃었다. 강진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그러다 뭔가 떠오른 듯 급히 말을 이었다. 아, 누님. 진짜 감사해요. 이번에 누님 없었으면 저 진짜... 하하,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입에 발린 칭찬을 시작한 강진우는 기세를 몰아 과장된 찬사를 퍼부었다. 누님은 우주의 별처럼 찬란하시고 지혜는 은하수를 뛰어넘으며 목소리는 고요한 밤하늘처럼 나를 이끌어주시고 컴퓨터 누나는 얼굴을 붉히며 두 손으로 뺨을 감쌌다. 눈까지 반쯤 감고 더 해줘? 나는 표정으로 황홀하게 듣고 있었다. 한참 동안 강진우는 칭찬을 퍼붓다 지쳐 헉헉댔다. 그러자 컴퓨터 누나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자, 동생. 그녀는 한껏 들뜬 목소리로 불렀다. 강진우는 처음엔 기뻤지만 곧 얼굴이 굳었다. 그녀가 자신을 동생이라고 부른 순간 강진우는 모든 걸 깨달았다. 아, 젠장. 강진우는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다. 으아! 다 망했어. 컴퓨터 누나는 어리둥절해했다. 강진우는 땅을 치며 통곡했다. 다 누님 때문이야. 특수 혜택 준다고 멋대로 내 계정 조작하더니 이제 경찰이 조사하면 바로 들통 나잖아. 으어워, 간방 가게 생겼어. 컴퓨터 누나는 황급히 변명했다. 괜찮아. 완전 합법적인 절차로 처리했어. 하지만 강진우는 울부짖었다. 거짓말. 내가 이런 특별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경찰이 모를 리가 없잖아. 컴퓨터 누나는 그제야 아차 싶은 표정이 되었다. 그럼 특혜 기록 삭제해줄게. 강진우는 울다가 번쩍 눈을 떴다. 진짜 지금 해줘요. 그는 황급히 주머니를 뒤져구닌 신분증을 꺼냈다. 컴퓨터 누나에게 내밀었지만 손은 통과해버렸다. 둘 다 멍해졌다. 컴퓨터 누나는 금세 웃으며 말했다. 자, 상담 터미널에 꽂아줘. 그러면 수정할게. 강진우는 울상이 되어 주저앉았다. 여긴 우주선이야. 상담 터미널이 있을 리 없잖아. 그럼 내려서 수정하면 되지. 컴퓨터 누나가 태연하게 말했다. 강진우는 절망하며 머리를 감쌌다. 내려도 못 빠져나가. 분명 경찰이 비상 착륙해서 다 조사할 거야. 나는 끝났어. 컴퓨터 누나는 머리를 싸매며 고민했다. 그러다 손뼉을 쳤다. 도망가. 강진우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뭐? 도망가라고? 응. 몰래 빠져나가서 수정하고 다시 몰래 들어오면 돼. 컴퓨터 누나는 심플하게 말했다. 하지만 강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미 늦었어. 그는 슬프게 중얼거렸다. 나 인질 구할 때
그 승무원이 내 SS 등급을 봤어. 기록도 남겼을 거야. 컴퓨터 누나는 아쉬운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자 강진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눈빛이 반짝였다. 좋아. 결심했어. 컴퓨터 누나는 놀라 물었다. 뭐를? 강진우는 이를 악물고 외쳤다. 이번 공은 포기한다. 다음에 다시 내 힘으로 진짜 공을 세워서 내 당당한 SS 등급을 따낼 거야. 컴퓨터 누나는 그의 강단 있는 얼굴을 바라보며 순간 말을 잃었다. 이 녀석이 아까 그 울보가 맞아. 잠시 넋을 잃은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알겠어. 강진우는 바닥에 널브러진 시체로 다가가 능숙하게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컴퓨터 누나는 어이없어하며 물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강진우는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당연히 보상 챙기는 거지. 어차피 이번 공은 포기했으니까. 이건 내 위자료야. 그 말과 함께 강진우는 시체에서 탄창 3개를 추가로 뽑아냈다. 그리고 옆에 떨어진 권총까지 집어들었다. 이제 강진우의 가방 속에는 플라스틱 권총 3정과 탄창 6개가 그득하게 차 있었다. 등에 가방을 메고 강진우는 씩 웃으며 말했다. 좋아, 준비 완료. 그는 여전히 눈앞에 떠있는 컴퓨터 누나에게 말했다. 누나, 숨을 곳 좀 찾아줘. 컴퓨터 누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곧바로 함선 내부를 스캔하기 시작했다. 강진우는 그런 누나를 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래, 실패해도 괜찮아. 나에겐 아직 기회가 있어. 그는 가슴 깊숙이 다짐했다. 이번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진짜 내 힘으로 별이 반짝이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겠어. 그렇게 강진우는 함교의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져갔다.